자, 육효의 정의는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육효라는 것은 주역의 8개, 주역의 8개를 활용해서 활용한 점수를 해서 점괘의 6가지 그 획수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6개 서죽이라고 하죠. 그거를 6개, 이거는 효의 효자예요. 육효는 그 6개를 뽑아가지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상계 3개, 하계 3개 해가지고 6개를 갖고 인간사 기륭화복을 점단하는 것이 바로 육효점이에요. 거기에다가 오행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단 이법의 생화극제를 도출을 시켜서 요가 연건돼 가지고 사람들의 미래 운명사에 대해서 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육효점이라고 한다. 육효점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육효가 뭐냐? 육효 책은 몇 권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나온 게 육효 정의를 내리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 서적을 참고로 해가지고 육효점의 정의를 내려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두시고, 뭐 일본 오행점이라고도 하고 단역점이라고 하는데, 요 단역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는 단역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뭐냐면은 길하다 흉하다. 자, 점이라는 거는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승진하느냐 못하느냐, 국회의원에 당선되느냐 못하느냐, 그 뭐 기름간의 결단을 내리는 거지 당선될 뻔했다가 떨어졌다 그런 점괘는 없어요. 그래서 역단이라는 건 뭐냐, 주역으로 끊을 단자, 주역으로 기륭을 완벽하게 해단을 한다, 결단을 내린다 해가지고 단역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이제 외워야 될 거예요. 이제 그동안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자, 요거는 괴명이 건이다. 건이 요거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2번. 이계, 요거는 3번. 진, 요거는 4번. 그 다음에 손, 5번. 감은 6번. 가는 7번. 고는 8번.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것은 중국 사망오제 때 복희라는 분이 주역의 8개를 처음으로 창안하셨어요. 그 시대의 8개를 우리가 선천 8개라고 해요. 선천 8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주나라 문왕이 후천 8개를 또 창안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전부 후천 8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중요한 게 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태라는 것은 요거는 연못, 조그만 저수지 같은 거, 연못, 못택자예요. 그 다음에 이는 화가 들어가고, 지는 우레뢰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바람 풍자, 감은 물 수자, 가는 산, 그 다음에 고는 땅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건계를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표시된 게 3개니까 이거는 3개의 효, 3개의 효로 건계가 구성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소성계라고 해요. 소성계다. 소성계 2개가 합쳐져 가지고 대성계가 되는 거예요. 소성계. 그러면은 길게 이어져 있는 거는 요거는 요거는 양이라고 하고, 양이 되고, 이렇게 가운데가 끊어진 거는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역은 우주 삼다만상이 모두 다 양과 음의 이진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전부 이진법이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양과 음의 어떤 조화, 부조화를 인해 가지고 하늘과 사람과 땅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길게 미칠 것인가, 길하게 미칠 것인가, 흉하게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법을 우리가 육효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계명 요거는 외워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8괴의 형태인데,
요거는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적에는 건 3년이다 그렇게 배우세요. 여기 적혔죠. 건 3년이다. 세 개가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요 태계는 맨 위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태상절이다. 끊어질 젖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요 이계는 가운데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옛날 책은 가운데에 비일허자 써가지고 이허중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이중절이다. 가운데가 끊어졌다. 옛날 책에 보면 이허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가운데가 끊어졌으니까 이중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책에마다 전부 다 이중절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진은 요거는 아래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진하련이다. 그 다음에 손은 맨 끝에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손하절이다. 맨 아래가 끊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감은 가운데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감중년이다. 그 다음에 간은 맨 위가 이어졌으니까 간상년이다. 그 다음에 고는 세 개가 끊어졌으니까 곤삼절이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거는 양이고, 그렇죠?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니까, 그러면 요 괴상이 나타나고 있는 음양의 성질은 우리가 뭐로 표현을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소성자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느냐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무슨 성질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음의 성질. 어떻게 해서? 그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니까는 음이 양을 대적하니까 음의 성질을 띠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강재 부장이 이제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자, 잘 보세요. 주역이라는 것은요,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바뀔 역자야. 밖에 들어가는 거야. 자, 요거는 이괴가 되는데, 이괴는 맨 위에가 양효, 맨 밑에가 양효, 가운데가 음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 두 개고 음효가 한인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음의 하나의 기세가 양을 두 개를 대적하려다 보니까 이 음의 기세가 강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음양의 그 성질은 뭐예요?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는 음의 두 개고 양이 하나죠. 그러면 음의 두 개의 음이 양 하나를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두 개의 음을 대적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변화가 들어가는 거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을 논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현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성질로 변화가 될 거냐. 그럼 이거는 성질이 양을 띠겠어요? 음을 띠겠어요? 예, 이거는 양의 성질을 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주역서부터 이제 기문둔갑이나 유김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비유하는 물상의 비유를 할 적에 간목에 비교를 해요. 간목의 성질에 비유를 해요. 자, 간목은 씨앗이 땅 속에서 탁 하고 땅거죽을 뚫고 올라오죠. 그렇잖아요. 사과씨가 됐던 아니면 복숭아씨가 되건 망고씨가 되건 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고 4년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밑에 부분은 자꾸 굵고 위 부분은 자꾸 가늘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만물은 땅 속에서 씨앗이 탁 하고 터져가지고 땅거죽을 뚫고 들어오면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의 괴상은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린다는 건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성장이 돼서 발달이 돼서 그 다음에 크게
뭐예요? 등치가 키워나간다는 간목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는 양의 두 개, 음의 하나인데 음이 양 두 개를 대적하려니까 기세가 강하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음의 기세를 띠고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음의 기세를 띠고 있어요. 양의 두 개고 음이 하나잖아요. 요것도 양의 두 개고 음이 하나죠. 그 음의 기세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하고 뭐예요? 성질이 다르다 이거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주역의 8기에서 전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나타낸다고 봤을 적에 제일 나이가 많은 여자가 뭐예요? 그러면은 장녀. 요거죠. 나이가 많은 여자는 장녀인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자가 맨 밑에 여자가 들어와 있고 요거는 가운데 여자가 들어와 있고 요거는 맨 위에 여자가 들어와 있죠. 맨 밑에 여자는 나무로 뵀을 적에는 자꾸 성장하니까 맨 밑에 있는 나무 둘레가 붉어지죠. 아, 요거는 장녀구나. 자, 여기서 또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 두 번째는 이제 음이 가운데로 올라왔어요. 요건 뭐예요? 중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음에 해당되는 것이 맨 위로 올라가 있죠. 맨 위로 올라가면 가지가 가늘잖아요. 아, 요거는 막내딸이구나. 개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두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자, 거는 금의 성질, 그 다음에 태도 금의 성질, 이는 화의 성질, 그 다음에 지는 목의 성질, 소는 목의 성질, 감은 수의 성질, 간은 토의 성질, 고는 토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 5가지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 플러스 마이너스. 자, 화는 하나죠. 화는 하나. 그 다음에 목도 하나죠. 화목 수가 전부 다 하나죠. 나머지는 이제 토도 2개가 되고 금이 2개로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음이 하나가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 요거는 나타내는 성질은 음양의 음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중녀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세요. 요거는 음이 2개고 양이 하나인데 양 하나가 음 2개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이 맨 밑에 있으는 거 어떻게 돼요? 등치가 커지는 거죠. 아하, 그건 장남이구나. 그래서 주역은 노부하고 노모 사이에 아들 셋을 두고 딸 셋을 둬서 8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주역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요건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봅시다. 내가 뒤에다 이렇게 해놨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공부해서 늘상 느꼈던 건데 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오행의 배석 관계를 논하는 건데, 자, 이거는 908개로 이제 논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돼. 상생이라는 것은 목이 화를 생하고, 그 다음에 화가 중궁에 토를 생하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게 되죠. 자, 요거를 우리가 상생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극도는 목이 토를 극하고 들어가요. 토가 수를 극하고 들어가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상생이라는 것은 이 선천의 기운은 전부 상생의 이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 인간 사이가 서로 화목하고 하늘과 땅의 기후도 온화해 가지고 자연재해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하늘에 이제 운행 법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족한 거는
남의 거를 뺏어오려고 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성품이 각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상극의 시대라고 하는데, 상극의 시대는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죠. 그러면 여기 선천 상생의 시대하고 후천 상극의 시대에서 바뀐 게 뭐가 바뀌어 들어갔어요? 바뀐 게. 자, 화하고 금이 바뀌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주역에서는 금, 화, 교역이다.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화교역이다. 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선천의 하도에서는 여기가 건이에요. 건,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이, 진, 건태이 진. 이건 선천팔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손, 그 다음에 여기가 감, 간,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천팔계는 건이 맨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곤이 맨 아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 셋이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사회생활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형국인데, 이제 후천으로 들어가면은 후천팔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나하고 김은동가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계가 들어오죠. 이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손계가 들어오죠. 여기는 진계가 되고, 자, 여기는 간이 되고, 여기는 감이 되고, 여기는 건이 되고, 여기는 태가 되고, 여기는 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건은 아까 금의 성질을 띠는데 2로 자리 바꾸면 한 거죠. 화하고 금이 자리가 바뀌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금화교역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역의 팔계는 전부 후천 낙서 구궁의 그 주역 팔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지지를 우리가 이제 배속을 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모퉁이 우자를 써요. 모퉁이 우자를 써가지고 사우방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인데 모퉁이죠? 모퉁이 네 군데에는 두 개씩 붙어가 들어가 있어요. 12지자가 두 개가 배속이 돼요. 자하고 축하고 인이 배속이 되고, 묘가 여기 진계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손계에 진하고 사가 배속이 되고, 이계에는 오화가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곤계에는 미하고 신이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태괴에는 유가 배속이 되고, 건에는 술, 해가 배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건계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문이라고 하고, 여기 손계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호라고 그랬죠. 지호. 그래도 여러분들 사주에 수레가 있거나 진사가 있으면은 이 역술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빨리 터득이 돼요. 여기 강지부장은 몇 개가 있어요? 수레 진사 중에서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뭐가 몇 개가 있어요? 사주가 이제 지지가 4개 아니야. 네. 4개 중에서 천문에 해당되는 건 수레는 천문이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지호에 해당되는 건 진사인데 몇 개가 있냐 이거지. 제 사주에서 술하고 설하고 또 뭐가 있어요? 술 하나밖에 들어오는 술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 윤총문은 사주. 충무 저기 사주에 몇 개나 저기 3개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잘 봐봐요.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오는데, 이제 이런 역술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꿈을 꾸면 잘 맞는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의해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제 내가 이걸 40년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좀
조그만큼의 얻는 것이 있을 것인가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그러면 맨 먼저 보는 것이 수레와 진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줘야 되는 거야. 아주 정확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어. 아주 나와 같은 과라고 보는데 벌써 여기서 3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3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2개, 3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길로 가야 돼. 역술 공부를 하든지 풍수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관성 있잖아요. 정관, 편관의 손상이 되면은 만신법사로 가는 거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수레하고 진사가 2개, 3개가 있는데 그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적인 능력이 있고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관과 인에 해당이 되면은 관과 인에 해당이 된다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직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과 인에 없고 또 형충 파해가 됐다, 손상이 됐다 하면은 그 길로 못 가고 승이 되든지 여성이 되든지 법사가 되든지 여자분 같은다면 만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은 구별을 해줘야 된다.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이 또 중요한 건데 목은 요 손은 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풍. 그리고 목은 요 손괴는 풍. 바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무죠. 나무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요건 목은 을목에 해당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육효 점을 칠 적에 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자, 손괴는 바람이라는 거, 바람에 대한 거, 성상이 그래요. 성질이 바람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을목이니까 뭐예요? 잡초 같은 거, 질환호초 같은 거, 그렇죠? 벼이삭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손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요 지는 우레를 뇌자를 썼죠. 우레레자. 천둥번개, 우레레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목이라고 해놨지만은 여기 목은 뭐예요? 요거는 간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간은 동복방인데 토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요 산이란 것은 뭐예요? 산은 막혀 있죠.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산은 저 앞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칠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칠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화는 여기 지금 화가 여기 플러스로 해놨네. 이거 플러스가 아니지. 화가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와야죠. 중녀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치세요. 화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수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거 잘못됐네. 그래서 요거는 요 이라는 거는 화라는 성질. 그다음에 이란 그런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 고는 땅이죠. 땅은 배나무를 심건 사과나무를 심건 벚나무를 심건 뭐 이의제기가 없죠. 유순하죠. 그래서 곤이라는 것은 유순하다. 땅이라는 것은 유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간은 산이지만은 뭐예요? 이거는 양의 표현을 써가지고 그치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 육효점을 쳤을 적에 이 간계가 떴을 적에는 항상 막힘이 있다. 제지가 되고 있다. 중도에서 뭔가 방해하는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건이라는 것은 요 건은 하늘을 상징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너무 쉽게 해드리면은 자, 요거를 이제 또 마저 좀 설명해 드릴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아까 방향은 한번 해줬죠. 그 다음에 요거 성질이 건의 성질은 굳건하다.
여기 적어놓은 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돼. 굳건하다. 그 다음에 요 이라는 거는 요 열자 기쁠 열자죠. 기쁠 열자. 그 다음에 요거 요 이라는 거는 걸린다.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것은 천둥번개는 뭐예요? 막 흔들거리죠. 산과 땅이 흔들거리죠. 그래서 요거는 동자 표현을 써요. 동이다. 성질이. 그 다음에 요 손이라는 거는 손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람은 어떻게 됐어요? 얇은 문틈 같은데 하는 공간만 있으면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입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감이라는 거는 물구덩이죠. 물구덩이는 뭐예요? 빠질 함자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라는 것은 빠져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간이라는 것은 아까 산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그친다. 산이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진행하는 게 그치게 되는 거죠. 그친다. 그 다음에 요 곤이라는 것은 유순하다. 그 다음에 요거 동물로는 곤은 건장하니까 말이다. 그 다음에 이는 태는 양이다. 그 다음에 이는 꿩이다. 지는 용이다. 그 다음에 소는 닭이다. 감은 돼지다. 그 다음에 간은 개다. 그 다음에 고는 소다 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머리를 상징하는 거 건. 그 다음에 태는 입을 상징하는 거. 이는 눈을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진개는 발을 상징하는 거. 소는 넓적다리를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감은 귀를 상징하는 거. 간은 손을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고는 배를 상징하는 거. 요것도 우리가 육효점에서 많이 써먹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계절적인 표현은 이건 다시 뒷장으로 갑시다.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돼. 자, 여기가 북이에요. 여기가 북. 여기가 남이죠. 여기가 오니까 남. 여기 남. 그럼 여기가 동이죠.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요거는 동남. 여기는 서남. 여기는 동북. 그 다음에 여기는 서북. 자, 요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옷을 잊어버려 가지고 육회점을 쳐달라고 왔어.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겠느냐? 이걸 알아야지 도망가죠. 자, 서쪽으로 도망갔다. 아니면 동쪽으로 도망갔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까 먼저 있는 거 요거 하고 지금 요거 보여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돼요. 뭐 외워두면은 보고선 하시면 돼. 점보러 우리가 누가 육회점을 봐달라고 왔는데 일일이 이거 끄적끄적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점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수도 없이 자꾸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